자, 일단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GPL 채권이 안전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GPL 채권에 부실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안 갚는 거, 이게 이제 부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갚는 것도 좋지만, 좀 못 갚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GPL 채권이 이래서 안정적인 거고, 월세 대용으로 활용하기에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잖아요, 결과가. 근데 이 GPL 채권에 있어서도 GPL 채권이 부실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이걸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또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걸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투자하는 채권, GPL 채권을 이제 GPL, Good 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정상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 갖고 이자 쳐서 잘 갚고 있는 거, 이게 정상 채권인 거죠. 반대로 부실 채권도 있겠죠. 부실 채권은 뭐냐면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 그럼 이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채권을 부실 채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NPL 채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GPL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건 뭐냐면 이게 NPL 채권이 돼버리는 거죠. 돈을 안 갚으면 NPL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PL 되면 내 돈 날리는 거 아니야? 내 돈 떼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NPL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가 됐으니까 무슨 이자가 있어요? 연체 이자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8%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매달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 조금 늦게 받아도 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연체가 되는 순간 이자율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은근히 연체를 바라시는 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NPL 채권이 됐을 때 우리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경매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NPL 채권을 매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 NPL이 되면 나중에 연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나중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사람이야. 이제 연체이자가 없더라도 지금 나는 그 돈 바로바로 활용을 해야 돼. 라는 또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매월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 GPL 채권의 투자 기간이 계약 기간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후에 다른 데 어딘가에 돈을 써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전세금을 빼준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에 잔금을 치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NPL 채권은 즉각적으로 매각을 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NPL 채권이 매각해서 자금 회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GPL 채권 투자했는데 이게 NPL이 되었다. 그러면 경매에서 배당받으면 끝. 심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매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3자에게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NPL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는 내가 경매가 지나고 났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NPL 채권을 팔았다는 얘기 뭐냐면 경매 이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판 거죠. 그러면 NPL 채권을 매각한 내 입장에서는 돈 받고 채권 팔고 끝난 거예요. 자금 회수 끝난 거죠? 이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사간 사람은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경매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연체 이자까지 받겠어. 그러면 이자율이 한 10%가 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 10%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나 그거 할래. 그래서 이제 NPL 채권을 사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리를 한번 하자면 GPL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이게 NPL 채권이 되면 매각이라는 걸 할 수 있고 매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과연 매각이 잘 될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왜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내가 팔려고 한다고 해서 바로 팔리지 않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NPL 채권도 매각하려고 하는데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팔리겠죠. 안 팔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금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각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매각이 잘 될까를 알아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이 채권을 사가는 사람이 얻어갈 것이 있나? 얻어갈 것이 있으면은 매각이 잘 될 것이고, 얻어갈 게 없으면 매각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 채권을 사가는 사람이 얻어갈 게 있나 없나를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매각이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5억짜리 이제 NPL 채권이 있는 거예요. NPL 채권이 있고 연이자가 11%입니다. 원래 8%였었는데 연체에 이제 3%가 가산이 돼서 11%가 된 거죠. 자, 이런 NPL 채권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잘 팔릴 것인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먼저 볼게요. 이 채권을 사가시는 분들은요, 본인 돈 5억을 다 들여서 이 채권을 사가는 게 아니고요, 본인 돈은 자기 자본 5천만 원을 들이고요, 나머지 90%에 달하는 4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행 대출은 이금융권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의 이자는 보통 6%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NPL 채권을 사가는 사람은 5억을 들여 사가는데 자기 돈 5천만 원, 대출 4억 5천을 활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을 사간 사람이 이익을 볼 것인가를 계산을 해볼 때, 이익이라는 것은 들어온 돈, 번 돈에서 나간 돈, 비용을 제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억을 들여서 11%의 이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5,5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대출 받은 거 있죠? 4억 5천만 원, 거기서 6% 이자 비용이 2,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500만 원이 들어온 돈이고요, 2,7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실제 번 돈은 얼마다? 2,800만 원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8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쓴 순수 내 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실투자금은 5천만 원인 거예요. 5천만 원을 들여서 얼마를 번 거예요? 2,800을 벌었죠. 1년 만에.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56%가 되는 거죠. 이 56%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코인을 투자하거나 되게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채권에 투자해서 56%의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채권이 과연 잘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이냐를 자문을 한번 해보면 안 팔릴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56%의 수익을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이 채권이 안 팔리겠죠. 근데 연간 수익률이 56%고 아파트가 담보로 되어 있는 채권이다. 이걸 좋아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채권은 잘 팔리겠죠. 예, 아마 지금 이걸 이해하신 분들은 와 대박 이러실 거예요. 아, 그래서 아는 만큼 돈을 버는 거구나 라는 걸 또 느끼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 제가 상담할 때 안정성 측면 설명드릴 때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GPL 안 하고요, NPL 하고 싶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GPL 하면 8% 이자 받는데 세전, NPL 하면은 58% 이자 받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NPL 하고 싶은 거죠. 근데 NPL을 하려면 개인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NPL 전문 법인만 취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NPL이 하고 싶으시면 이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 NPL 법인 만드는 거 자본금 요건 충족하고 뭐 법적인 행정 절차 따라가면 나한테 뭐 안 되는 조건이 있지 않으면 이 가능할 거 아니야. 법무사 대동에서 만들면 되지. 뭐 법인 한 개 세우지 뭐. 근데 이게 법인 세운다고 다 NPL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NPL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 구하기 어렵냐? 만약에 NPL 채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NPL 채권을 팔려고 하면 그냥 팔까요? 안 팔죠. 왜? 그 사람도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NPL 법인을 세워서 자기가 인수해 가서 자기가 해요. 그냥 남한테 안 팝니다. 좋은 거를 남한테 줄 이유가 없어요. 보통은 해서 NPL을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GPL 같이 이런 걸로 NPL 구하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고요. 보통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은행에서 구하게 되거든요.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NPL 채권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도 알아요.
이 NPL 채권 안 팔고 싶어요.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경매에서 배당받고 싶거나 아니면 그 진짜 친한 관계자한테 NPL 채권을 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생 남에게 NPL 채권 안 팝니다. 왜? 이거 팔면 그 사람 돈 벌 거 뻔한데 뭐하러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요? 팔아다 아는 사람한테 팔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NPL 법인들은 은행에서 어떻게 NPL 채권을 구해 가는 거냐면 은행이 NPL 채권을 팔기는 파는데 왜 파는 거냐면은 은행은 건전성이라는 걸 보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이 넘어갈 정도로 NPL 채권이 많아지잖아요. 부실 채권이. 그러면 이 은행 안 좋은 은행 이렇게 딱 점수가 매겨져요. 그러면 은행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채권이 부실돼서 NPL이 되면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서 은행의 건전성을 맞추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NPL 물건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NPL 물건을 팔 때 사람들이 어떤 걸 사길 원할까요? 은행에서 파는 NPL 물건을 보면은 아파트 담보 NPL도 있고 뭐 상가 담보 NPL도 있고 신용 NPL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NPL은 뭐예요? 안전한 거. 안전한 거 뭐예요? 아파트. 아파트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NPL 채권 다 팔아서 건전성을 맞춰야 돼. 근데 사람들이 아파트만 사가네? 다른 거 안 사가. 그럼 은행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다 팔아서 우리의 건전성을 맞출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NPL과 상가 NPL, 무슨 뭐 토지 NPL, 뭐 신용 NPL 이런 거를 이렇게 꾸러미를 이제 묶는 거죠. 묶어서 통으로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 우리가 제과점 가서 케이크 사고 싶으면은 케이크만 안 파는 거예요. 맘모스빵이랑 크림빵 이런 걸 묶어서 파는 거예요. 너 케이크 먹고 싶어?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이 사. 그러면 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PL 법인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 같은 곳에서 통으로 한 방에 사오는데 그때도 금액이 뭐 5억, 10억 이런 게 아니겠죠? 100억, 200억 이렇게 통으로 사오게 된다. 이걸 누가 하는 거냐? 보통 이제 AMC라는 회사들이 하게 되는 거고, AMC는 그걸 또 쪼개가지고 이런 낮게 NPL 법인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큰 시장을 보면 더 자세히 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NPL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NPL 투자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이거예요. 저희가 하는 GPL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부실이 되잖아요. 저희가 하는 GPL 아파트 담보 GPL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담보인데 만약에 부실이 됐어요. NPL이 됐어요. 우리가 매각을 하고 싶어. 만약에 저는 매각을 할 생각이 없지만 만약에 매각을 원하시는 고객이 생긴다. 그럼 당연히 매각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매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저희 팝니다라고 하는 순간 NPL 전문법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줄을 섭니다. 저희 회사한테.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실제로 지금도 오센터장 너네 그 GPL 하는 것 중에 부실되는 거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 줘야 돼.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채권은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GPL 채권에서 우리가 무서워할 수 있는 안정성을 따져볼 때 체크해 볼 건 아마 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차주가 돈 안 갚으면 어떡하느냐. 저희는 상관없다.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경매 진행하면 되는 거 알겠는데 나 경매까지 못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NPL 채권으로 매각해서 자금 회수하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담보 가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럼 경매로 가도 내 돈이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또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매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매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를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경매는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지금 경매 신청하면 이것이 원금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 하셨다가 값이 좀 올라갔을 때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릴까 봐 겁먹는 거지 않습니까? 내리기도 한다는 얘기는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매를 진행을 하면 되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연체 이자는 계속 11%로 쌓입니다. 매년.
계속 쌓여서 채권 최고액이 130%까지 때로는 150%까지도 채권 최고액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허송세월 보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못 기다린다 나 기다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NPL 채권으로 매각해야 된다. 근데 이거 지금 매각이 되겠냐? 부동산이 이렇게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자 그때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채권 매입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GPL 채권이 만약에 부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출 내보낼 때 하는 건데 내보낼 때도 할 수 있고 중간에도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이 채권이 만약에 부실이 된다. 그러면 너네 NPL 법인이 이 채권 무조건 사가 라고 해서 법인 대 법인으로 저희가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 매입을 약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냐면 GPL 채권이 이제 부실이 됐습니다. 부실이 되면은 이 해당 채권 매입 약정 회사가 이 채권을 무조건 사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채권을 갖고 경매를 진행을 했을 때 손실이 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채권을 이 업체는 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이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정말 이 GPL 채권 투자하는데 이게 무섭다. 폭락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채권 매입 약정이라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보험 같은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부실되면은 경매 갔을 때 돈 버는 기회가 생기는 걸 굳이 저는 남한테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뿐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원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채권 매입 약정이라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채권 매입 약정을 해가는 회사들은 NPL 법인이거든요. NPL 법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해당 GPL 채권을 매입 약정을 했을 때 본인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이걸 약정을 하지 그게 아닌데 약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습니다. 약정을 할 때 이들이 얻을 게 있으면 약정을 하는 거죠. 없으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그 채권 매입 약정을 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LTV가 막 95%짜리예요. 그럼 약정 안 합니다. 누가 봐도 그 약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정할 때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낮아요. 이거는 막 이자율이 막 3%짜리 막 4%짜리 이런 채권이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GPL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가져가봤자 크게 돈 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이 만들어져 있는 채권일 경우에 채권 매입 약정을 통해서 안정성을 또 한 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행센이 진행하는 GPL 채권은 모든 채권이 채권 매입 약정이 가능한 채권들입니다. 왜? 저는 애초에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들로만 저희 GPL 채권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 고객분들께 이런 거 뭐 얘기를 안 해드렸을 뿐인 거지 다 그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획하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값 폭락하면 어떡해요? 나 GPL 채권에서 매월 이자 받는 거 하고는 싶어. 근데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채권 매입 약정 하면 됐다. 소정의 수수료 지불하고더라도 이렇게 하시. 그 소정의 수수료가 뭐 엄청 비싸지 않습니다.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통 이제 0.2% 뭐 0.4%요 선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GPL 투자할 때 요 세 가지 정도를 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데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간혹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행센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질문 하시는 거 이해는 되는데 행센 망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권 설정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차주한테 받거나 만약에 안 갚으면 경매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행센이 없으면 좀 귀찮아지시겠죠? 경매 진행이라든지 이자 받아서 드리고 이런 중간에서 관리자 역할을 저희가 했는데 관리자가 없으면 좀 귀찮아질 수는 있겠지만 재산상의 불이익은 안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GPL 채권이 부실이 되잖아요. 그럼 또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경매를 진행을 해놓고 경매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소유권을 가져와서 되팔거나 월세 받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할 때도 이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많아요. 요거까지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11시부터 미팅이 있는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할 것 같고요. 요거는 다음번 기회에 요거 한번 따로 떼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